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디어오빠입니다. 여기는 일산 식사동에 있는 블루밍 위시티 아파트 현장입니다. 이제 철거가 다 됐죠. 그리고 전기까지 지금 세팅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공 팀이 들어와 가지고 목공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아침에 미팅을 했는데 목공의 일 양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어요. 이거에 대한 판단은 저 목공팀장님 그리고 그 판단을 우리 고객님께서 듣고 최종적으로 컨펌을 하시는 건데, 요번에 이제 5월 1일 날 근로자의 날이 쉬는 날이 공휴일이 돼 버리면서 일정이 조금 빠듯하게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일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단열도 가능하면은 정시공을 하는 것보다는 상황을 봐가면서 이렇게 구멍 뽕뽕 뚫어가지고 체크를 하면서 최소한의 단열로 일단 들어가고, 그러나 고객님께서 좀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라고 어필을 하신다면 상황 봐가지고 정시공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디테일을 전달했는지 여러분들께 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기는 이제 현관이고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중문이 이제 슬라이딩이 됩니다. 고객님께서는 이 슬라이딩이 이만큼 튀어나가도 상관없다 하셔가지고 여기에다가 그냥 픽스 창 넣는 거는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지만 홈을 파야 되는데, 여기서 항상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 홈 파는 자리에 스프링클러 라인이 지나가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개신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공간이. 그럴 때는 여기에는 피스 박으면 안 됩니다. 표시를 반드시 해놔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그대로 다 잘해놓고 그냥 난리가 나는 거니까 요거는 항상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디테일을 올리려고 해도 구조적으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스프링클러가 우리 집에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이 현관 쪽까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은 분명히 라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속을 파가지고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해야 될 때 간섭이 될 수가 있다는 걸 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필름이 보통 옵니다. 필름의 기준은 우리가 뭐 멋져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필름 하는 것도 있지만, 보통은 이렇게 동선이 꺾일 때 들어와 가지고 오른쪽 왼쪽 지금 들어가잖아요. 그럼 동선이 꺾일 때 이 부분을 한 번 정도 감싸주는 것도 괜찮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주동선, 내가 주로 들어오는 동선 위주에서만 그게 적용이 되고 문 정도까지는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12mm 문선이라든지 9mm 문선을 빼가지고 이제 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몰딩도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쓸리니까 거기에는 필름을 붙여주는 게 좋다. 그래서 여기를 필름으로 해야 되나? 여기를 뭐 필름으로 해야 되나? 여기 도배도 되나? 이제 이런 거는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고, 그러나 요즘에 이제 도배도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다 대부분 어른이고, 여기에 뭐 이렇게 기대가지고 여보 나 왔어 이런 거 아니면은 여기에는 도배로 가셔도 큰 문제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하부에 다 40mm 그 걸레바지를 돌릴 거거든요. 그래서 걸레바지를 돌릴 때는 이렇게 도배가 나오잖아요. 그럼 도배가 이렇게 탑니다. 걸레바지. 그럼 걸레바지도 같이 이렇게 딱 빡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를 딱 빼주면 좋습니다. 이걸 고구찌라고 그러는데, 고구찌면 요 면을 딱 한 12mm 정도 빼주시면은 걸레바지는 한 9mm가 딱 붙으면서 한 3mm가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디테일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요점은 필름이 내가 멋지게 여기는 그냥 내가 할 거야, 그거는 뭐 어디에나 해도 좋지만, 필름을 기능적으로 어디에다가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보통 문틀, 쉽게 말해서 주동선의 문틀 좌우에 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실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거실을 보시면 지금 요거 있죠? 소리 들리세요? 요게 나무로 안 만들고 금속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금속 같은 경우에는 목공팀에서 철거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요. 다행히 고객님께서 나는 평탄화를 할 거야 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철거팀에서 철거를 하지 않고 그냥 뒀습니다. 참고로 이런 구조물이 지나갈 때 나무 구조물이다, 그럼 목공팀도 괜찮아요. 그런데 통통통 두드려보고 아이고 이거 철제 구조물이네, 뭔가 금속이네, 그러면은 목공팀에서 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그라인더를 잡고 목수가 하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예, 철거할 때도 센스 있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아예 그냥 건들지 않고 이 상태로 평탄화하기로 하셨고요. 지금 기존에 이제 이렇게 CV선 같은 거 다 넣어 놓으셨고, 그리고 목공이 또 이제 해주셔야 되는 것들이 요런 부분들, 예, 지금 부서져 있어요. 걸레바지를 떼면서 석고가 부서져 있는데 요런 거를 또 잡아주시면 좋죠. 예, 그리고 여기 커튼 박스 200 확보. 요즘에 여기에다가 자동 자동 커튼도 넣으시고, 그리고 한 줄, 두 줄 커튼을 더블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좁아요. 지금 한 12c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20cm로 늘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건 좀 참고해 주시고. 그런데 또 우리가 지금 이 친구를 바꾸지 않잖아요, 샷이. 그런데 나는 샷이 바꿀 거야, 이거 이중창으로 할 거야.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200만 늘리면 안 되겠죠. 얘가 더 튀어나오니까 막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목공팀한테만 전달하면 안 되고, 이걸 누구 팀한테 먼저 좀 전달해야 되느냐, 이거 보세요. 에어컨 하시는 분들한테도 전달을 해 놔야 이 위치를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커튼 박스를 안 건드는 게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실만 건들기로 했어요. 예, 거실만 건들기로 하고, 커튼박스 건들면 천장이 쭉 쳐져요. 그러면 그걸 다시 잡아 올려야 되고, 여기 보시면 이게 옛날 방식으로 이제 천장을 잡아 놓은 거죠. 예, 이렇게. 요즘엔 경량으로 천장을 잡아 놓는데, 네,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다루기를 대 놓으셨어요. 그런데 또 여기 이런 거 보면은 공기 지나가는 덕트 같은 거 보면 또 예쁘게 잘 해놨어. 약간 신구의 조합. 이게 섞여 있어, 디테일이.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그리고 목공이 또 하는 역할, 이쪽 여기가 좀 덜렁, 예, 내려와 있죠. 여기는 가벽이 하나 이렇게 쓸 겁니다. 가벽이 쓰면은 가구들이 이제 이쪽으로 붙겠죠. 그래서 나란히 해가지고 이제 가구가 이제 이쪽으로 붙을 텐데, 보통 가구가 이런 코너에서 가구가 그냥 붙어도 돼요. 그런데 여기는 보통 도배나 피름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가구잖아요. 그러면 얘랑 이렇게 붙었을 때 이렇게 나란히 붙잖아요. 그럼 소재가 달라져가지고 안 이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머나 가벽을 이렇게 한번 쳐줘가지고, 예, 도배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스위치도 넣어주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홈바는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벽을 어디에 넣어야 되냐 했을 때는 기능적으로도, 예, 여기 스위치가 들어가야 되니까 두께감이 있는 벽이 생성이 돼야 되고, 그리고 가구를 좀 이렇게 담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대신에 여기가 도배로 갈 거냐, 여기가 필름으로 갈 거냐, 여기가 타일로 갈 거냐에 따라서 요 부분, 요 가벽의 요 부분 디테일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부터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도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적용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에서 그냥 가벽을 그냥 칠 겁니다. 그냥 모양 잡아가지고, 예, 다른 모양 안 잡고. 그런 다음에 도배로 감쌀 거예요. 요만큼까지만. 그리고 엔드 판넬 EP 있죠? 도어 마감재. 가구에서 누를 겁니다. 그런데 그냥 누르면 안 돼요. 이 가벽에서 12mm를 뺀 상태에서 눌러야 돼요. 왜? 이 도배 밑에 걸레바지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목공 팀장님이랑 말씀 나누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제가 적어놔요. 목공 팀장님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걸레바지를 다, 요게 EP, 가구의 EP, 이게 가벽, 그리고 요게 도배, 요 화살표가, 그리고 요거는 걸레바지. 그래서 요 지금 이렇게 제가 진하게 해놓은 거 있죠? 얘가 12mm가 더 튀어나와야 9mm짜리 걸레바지가 딱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는 제가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ALC 블럭이라 쉽게 털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안방으로 들어간 문을 막아버리고 이쪽에다가 슬라이딩 도어를 할 겁니다. 슬라이딩 도어 같은 경우는 이제 중문 업체에다가 할 수도 있고, 목공팀에다가도 부탁할 수가 있고,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디자인이라든지 디테일 같은 거 좀 한번 보셔가지고 팀이랑 얘기를 나누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심지 않기로 했어요. 슬라이딩 중문을 할 건데, 그러면 슬라이딩 중문을 심지 않으면은 한 요만큼만 7cm? 6cm, 7cm 정도의 그 바가 노출이 되겠죠. 그럼 꼴보기 싫으니까 의도적으로 여기에 인방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방이 뭐야? 인방이 요겁니다. 요게 인방이에요. 요거.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요걸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요것도 만들어주세요 했어요. 문이 너무 커가지고. 중문은 항상, 슬라이딩 중문은 열리는 공간이랑, 그죠?
예, 들어가가지고 닫히는 공간에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모공팀장님도 오케이 알았어요. 고객님도 알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높이, 임방의 높이는 요 옆에 있는 이 도어 여기랑 맞추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방에 이제 붙박이장이 들어가는 곳인데 여기는 합판으로 마감하기로 했어요. 이 뒤에다가 봉도 걸 수 있고 찬넬도 걸 수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목공팀이 들어왔을 때 보통은 목공팀이 워낙 경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말 안 해도 어느 정도는 알아요. 다. 어느 정도 아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여기 꺾이는데 여기 뭐 통로 돌아가는데 뭐 위에 뭐 아치라든지 요런 게 목공이 만들어 놓으면은 필름이 어떻게 감고 도배가 어떻게 마감을 하고 타일이 어떻게 들어가면서 걔가 타일과 필름이 만날 거냐 타일과 도배가 만날 거냐 타일과 도장이 만날 거냐 그리고 뭐 걸레바지와는 어떻게 만날 거냐 가구와는 어떻게 연결될 거냐 해가지고 요렇게 연결된 부분에 있어서는 고객님이 알려주셔야 목공팀장님이 하지 목공팀장님이 가구까지 막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기에는 목공팀장님이랑 고객님이랑 대화를 나누면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가능성이 꽤 높아요. 언어가 좀 다르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디테일과 목공팀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디테일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럴 때 가장 좋은 거는 사진 한 장 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럼 목공팀장님이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러나 더 구체적인 어떤 디테일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저같이 중간에서 디자이너라든지 현장 소장이라든지 저 같은 컨설턴트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려야 여러분들의 언어를 바꿔가지고 현장의 언어를 바꿔가지고 고객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참고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사실은 거의 승부가 나는 거예요. 목공 아침 미팅할 때 승부가 나기 때문에 예쁜 디테일 그리고 깔끔한 느낌의 면 떨어지는 거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제가 전달했으니까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는 또 여러분들 한번 따라와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또 결론이죠. 제가 필요하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뭐 너무 혼자 하려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연락 주세요. 그럼 도와드릴 테니까. 민망하네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기까지 인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